저는 조금 감성이 풍부한 사람인 반면에 조금 이성과 현실을 좀 팩트 기반으로 좀 잘 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장녀이거든요. 첫째이자 장녀이고 거의 여장부라고 해도 사실 제 입으로 스스로 말할 수 있을 만큼 제가 약간은 좀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 독일 PM을 만났고 어떻게 이 일을 통해서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독일 PM을 시작을 하셨을 때 나도 과연 독일 PM으로 삶이 바뀔 수 있을까? 그리고 나도 독일 PM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을까? 정말 저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에서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시고 판단을 해보시고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즈니스 알아보기 전에 검토해야 할 부분들은요. 사실 이 내용은 독일 PM이 아니어도 어떠한 사업을 선택을 할 때에도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봐야 되는 순서입니다. 회사가 안전한지, 내가 선택한 이 아이템에 대한 회사가 안전한 회사인지를 먼저 가장 검토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선택한 아이템이 정말 시장성이 있는지, 주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재구매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아이템인지를 검토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품력, 정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아이템, 제품, 식품, 정말 가구부터 시작해서 정말 동일한 것들은 많아요. 근데 무엇이 특별한가? 무엇이 특별해서 사람들이 이걸 찾을까? 그리고 나도 계속 손에 갈까? 이 부분을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 일을 선택을 했었을 때 리스크 없이 시작할 수 있는 일인가에 대한 부분도 알아보셔야 되고, 내가 내 미래를 보장할 만큼 지속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이 일과 이 제품, 이 식품은 정말 안정성이 있는지, 그 다음에 지속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그 친환경적인 부분에서도 알아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과연 내가 이 일을 선택을 했었을 때 돈이 벌리는가, 정말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해 줄 수 있는가에 대한 보상은 따로 그 다음 시간에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저는 독일 PM을 선택을 했던 이유는요. 저는 죽기 전까지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선택의 자유를 원하기에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누군가한테 의견을 묻지도 않았고 누군가에게 동의를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 독일 PM을 알아볼 때 정말 저도 며칠 동안 밤새 고민을 했어요. 왜일까요? 새로운 시도였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익숙하지 않은 것에 새로운 시도를 하려면 굉장히 두려워하거나 또는 내가 과연 잘 할 수 있을까? 리스크는 없을까? 잃는 건 없을까? 내가 계속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남들은 어떻게 볼까?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밤 지새워가면서 고민을 했던 부분들이 인식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내가 꾸준히 할 수 있을까? 정말 내가 이걸 믿고 했었을 때 보장된 일인가에 대한 검토를 며칠 동안 했었습니다. 근데 그 검토를 마친 다음에 결정을 했을 때는요, 앞, 뒤 다 보지 않았어요. 그냥 저는 옆, 뒤 보지 않았고 그냥 직진만 했습니다. 제가 독일 PM을 선택을 했었을 때요, 이제 남편한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남편한테 솔직히 매너상으로 멘트를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미 99%, 1%는 그냥 저에 대한 확신성이었고 99% 저는 이미 정한 상태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물었지만 예를 들어서 남편이 반대를 했어요. 근데 저는 반대를 했어도 이 일을 했을 겁니다. 이미 제 마음 결정을 했거든요. 그렇게 저는 왜 결정을 할 수 있었냐? 제 삶을 위해서요. 제가 건강해지고 제 삶이 풍요로워지면은 반드시 제 가족, 제 주변의 관계도 좋아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확신으로 저는 결단을 한 것입니다. 보통 일을 선택을 할 때요, 가장 많이 두려워하시는 게 리스크가 없나? 예요. 내가 이것을 시작을 할 때 정말 많은 용기를 얻고 정말 큰 결단을 해서 선택을 하는데 과연 내가 잃을 것이 없을까에 대한 부분에서 두려움이 많으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해도 사실 쉬운 일은 없고요. 그리고 내가 일반 직장인 아니고 자영업을 선택을 했을 때도 자영업은 뭐예요? 그냥 리스크를 안고 시작을 하세요.
자영업을 했었을 때도 그냥 나 오늘 당장 시작을 하겠어 하고 내일 갑자기 가게가 오픈이 되고 내일부터 갑자기 손님이 들이닥치진 않잖아요. 나의 가게를 꾸준히 찾아주는 사람들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서 뭐예요? 마케팅을 하고 홍보를 하고 우리 가게 여기 있습니다라고 전달을 하고 알리고 그렇게 전달을 하시잖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나를 통해서 신뢰 관계도를 쌓고 주기적으로 들어오시는 분들, 손님들이 있어야 이제 그 자영업도 유지가 되는데 저는 저희 엄마도 그렇고 저희 동생도 그렇고 제 부도 그렇고 다 자영업 출신이에요. 자영업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자영업의 현실을 너무 바로 옆에서 지켜본 사람으로서 저는 자영업을 절대 하지 않겠다라고 어렸을 때부터 각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잠깐 얘기를 하자면 조금 저희 엄마가 저를 엄청 일찍 낳으셨거든요. 22살 때 저를 낳으셨고 정말 빨리 사회생활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왜냐면은 생계를 유지를 해야 되니까 정말 갓난아기를 데리고 이제 생계 유지를 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셔가지고 자수성가로 그때 당시 아동복으로 거의 3호점까지 낼 정도로 부유해졌습니다.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거든요. 그때 당시 제가 91년생이니까 거의 98년도, 99년도쯤에 거의 30평대 아파트에 차 2대 있는 거면은 부족하게 살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부모님의 관계가 틀어지고 이제 그 아버지의 실수로 인해서 갑자기 이제 그 한순간에 쌓았던 게 와르르 무너져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재정적인 결핍이 무엇인지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 다음에 저는 예중예고미대를 나왔거든요. 그냥 이렇게만 얘기하면 잘 사는 줄 알아요. 근데 아니에요. 저는 진짜 간간히 다녔어요. 간간히 학비 내면서.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친구들은 정말 부유한 집안의 친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거의 부모님이 사자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진짜 뭐 CEO시거나 이런 분들이 많으셨기 때문에 비교할 대상이 또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돈에 대한 그 결핍을 정말 많이 느꼈고 어떻게 하면 이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그 고민 과정에 네트워크 마케팅을 만났고요. 저도 열심히 살았었거든요. 20대 때. 저는 일을 많이 해야 하지만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거라는 그 방법밖에 몰랐어요. 그래서 거의 제 뼈를 갈아 넣을 정도로 쓰리잡까지 해봤고 거의 4시간 자고 막 출근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한날은 제가 독립을 빨리 했고 하다 보니까 몸살이 난 거예요. 근데 몸살이 나고 너무 아픈데 출근을 해야 하는 이 현실에 제가 좌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내 몸이 이렇게 망가지고 하고 있는데 출근해야 되는 이 현실이 너무 슬픈 거예요. 난 쉬고 싶은데 내 몸이 아파서 너무 쉬고 싶은데 내가 출근하지 않으면 뭐가 없어져요? 소득이 없어지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한계를 너무 많이 느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가만히 돈을 벌 수 있을까에 대한 이제 그 생각과 고민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우리 솔직히 근처에는 없지만 주변 지인분들은 이제 부자를 만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미디어나 아니면은 뭐 TV를 통해서나 요즘은 이제 유튜브가 많이 되어 있죠. 그런 걸 보면서 도대체 이 부자들은 어떻게 하면 저렇게 소득을 벌 수 있는 거지? 너무 궁금했어요. 뭐가 다른 거지? 이 부분에서 제가 알아봤던 게 요 사사분면이었습니다. 부자들이 돈을 버는 다른 방식이라는 건데요. 이게 경제학, 로버트 기요사키 부자아빠 가난아빠 책 중에서 현금 흐름 사분면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전 세계의 사람들이 이 사사분면 안에 들어오는데 거의 95%의 사람들이 E와 S 분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나머지 5%의 사람들이 B와 I 분면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웠던 거는요. 95%의 사람들이 5%의 돈을 나눠 먹고 있고요. 5%의 사람들이 95%의 돈을 나눠 먹고 있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의아했어요. 아니 열심히 일한 만큼 일을 많이 한 만큼 여기 많이 일을 한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벌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솔직히 객관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그렇잖아요. 무엇이 다른 거지? 하다 보니 시스템이 있고 없고의 차이였어요. 시스템이란 내가 가만히 있어도 돈이 알아서 일을 하는 시스템 형식인데 시스템 형식 중에서도 3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는 만든다. 예를 들어서 내가 백종원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산다예요. 예를 들어서 백종원이 만든 그 시스템과 프랜차이즈 가지고 있는 매뉴얼들을 내가 매입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활용한다예요. 이 활용한다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경제학 서적, 비즈니스 서적에 적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팩트에 있는 내용을 보고 나는 첫 번째도 하지 못하고 두 번째도 하지 못하고 그러면 세 번째는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결정을 하게 되었고요. 예시로 들면 이제 지드래곤도 있죠. 음원 판매 소득. 지드래곤도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그렇게 유명인이 된 거 아니잖아요. 작사를 했고 얼마나 뼈를 갈아 넣어서 하셨겠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활동을 안 하지만 정말 유명한 자수성가 되어 있죠. 이미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나는 내가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유명한 연예인이 될 것도 아니고 정치인이 될 것도 아니고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시스템을 가지고 있을까에 대해서 3번밖에 없었던 거죠. 그 중에서 독일 PM 네트워크 마케팅이었고요. 돈을 버는 방식은 프랜차이즈식의 자산 구조였기 때문에 저는 또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아까 앞서 저의 스토리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가만히 있어도 들어오는 소득 어떻게 하면 벌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했었을 때 저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다른 전 세계, 다른 국가에서도 돈이 들어오기를 너무 원했어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사업을 만든다고 했었을 때 다른 타국가에서 이 사업체를 펼칠 수가 있을까요? 평범한 제가? 갑자기 중국 가가지고 미국 가가지고 나 여기 가게 내야겠어. 또는 여기서 돈을 벌어봐야겠다 해서 바로 펼칠 수가 있을까요? 안 돼요. 전혀 쉽지도 않고 세금 문제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이미 나는 그 국가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돈을 버는 것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독일 PM 네트워크 마케팅은 내가 가입을 한 순간 나오는 숫자 아이디 코드 하나로 전 세계 비즈니스를 펼칠 수 있다는 게 너무 매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제 파트너분 중에서 한 번도 아직 안 만났거든요. 근데 SNS로 연결이 돼가지고 미국에도 비즈니스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에 로버트 기요사키 저자가 얘기를 하신 것처럼 그분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나라의 별개로 외국에서는요 이미 성공한 부자들은 다 얘기를 해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부동산 사업 및 투자자가 되기 위한 발판이 되어줄 수 있다고요. 보통 우리는 가만히서 들어오는 소득, 좀 경제적으로,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 자유를 얻기 위하면 뭘 생각해요? 주식, 그 다음에 부동산 제일 많이 떠오르시죠. 근데 우리가 부동산 투자도 그냥 단돈빵원인데 시작할 수 있는 일인가요? 자본금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자본금이 저희 지금 준비되어 있으실까요? 요즘 저축만 해도 살아가기 힘든 시대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은 부동산 이거를 얻을 수 있을까 하면은 정말 영끌 모은다고 하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대출을 땡겨서 투자를 하는데 요즘 매물들 어때요? 다 빈곤, 그 다음에 전세자들도 안 구해지고 다 전세집도 월세로 갑자기 변하기 시작하고 빈집이 많아지니까 계속 집 가격은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 집주인들 위해서라도 갑자기 폭등 하락을 하지는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미 마이너스를 많이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자산을 만들기 위해서 시작을 하기도 했지만 저는 이 투자가 분명으로 가기 위해서 이 일을 시작했어요. 저는 처음에 직장인이었죠. 프리랜서 직장인 제가 경험을 했고 여기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자영업을 할까 했는데 저는 이제 가족들을 보고 안 할 거다 하고 껑충 뛰어서 사업가 국면으로 오게 된 거죠. 근데 저는 사업가 국면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독일 PM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자산을 불려서 만들어서 그 자본금으로 저는 투자가의 국면으로 이동을 할 겁니다. 그게 저는 최종의 목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여기 부동산이나 투자가 국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독일 PM이 자본금을 만들어줄 수 있고 자산이라는 걸 만들어줄 수 있다는 이의를 명확하게 아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천만잔자는 건강식품 사업에서 나올 것이래요. 이게 이 아이템이 정말 시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은 있어야 되지 정말 이게 돈이 되는 일일까?
아니라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으실 거예요. 근데 이것도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저명한 경제학자이며 미래학자, 미국 대통령의 경제자문위원을 3번이나 지낸 폴 제인 필저는 22세 시티은행 이사로 발탁되었고 25살에는 최연소 부사장, 26살에는 백만장자가 되었대요. 이분이 얘기하기를 앞으로는 천만장자는 건강식품 사업 유통에서 나오게 될 거라고 했고, 천만장자라는 이야기가 조금 낯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로 약 130억이라는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제가 130억을 네이버에 쳐보니까 바로 아이유가 뜨는 거예요. 아이유가 청담동에 건물 한 채를 대출금 없이 샀더라고요. 집 한 채를 샀더라고요. 130억 현금으로. 네, 어마어마하죠. 그냥 아이유는 하루에도 몇 천만 원을 그냥 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도 할 수 있다. 도기PM 선택하면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제가 앞에 얘기한 것처럼 저희는 원 서버, 아이디 코드 하나로 45개국 이상의 글로벌 비즈니스를 펼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개인 회원번호로 전 세계 어디서나 비즈니스를 가능하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유통팀 파트너와 함께 시스템을 전개를 할 수 있고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건강식품 시장 규모 그래프를 봤을 때도 아직 저희 건강식품 유통은 확장을 하기에 그 가능성이 엄청나게 크다는 거. 저는 이 도기PM을 알아볼 때 이 순위를 보고 선택을 한 것도 있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제 이번 연도에도 새롭게 리뉴 나올 건데요. 도기PM을 제가 알아볼 당시 PM이 3위였거든요. 근데 이 매출 금액에서 거의 70%에서 80% 차지하는 게 3종 세트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도기PM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마케팅 중에서 다는 모르지만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게 아메, 애터미, 뉴스킨, 유니시티 말고 유스킨까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백화점 수준으로 아이템들이 많습니다. 건강식품뿐만 아니라 화장품 아니면은 뭐 정수기부터 시작해서 정말 먹을 거부터 시작 정말 많거든요. 가지수가. 근데 PM은 단 3종으로만 이 매출 금액이 차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시장성을 좀 확인한 것도 있었어요. 어떻게 이 3종밖에 안 되는 게 무슨 제품력이 있어서 이만큼 올라간 거지?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저는 알아본 것도 있었고, 이렇게 상위권을 차지를 할 만큼에 대한 제품력이 있다라는 거는 획기적이다 이거는. 사람들이 찾을 수밖에 없고 재구매율이 높을 수밖에 없거나, 심지어 저희 신생회사예요. 아니 저 한국 온 지 5년이 넘었죠. 근데 그 와중에 계속 이 상위권을 유지를 한다는 건 이 시장성에 대한 검증이 됐다라고 저는 보실 수가 있고, 회사가 안전한지는 이미 유럽 내에서는 유명한 기업입니다. 유럽 내 직접 판매 기업 1위, 30 이상의 경영 실적, 93년 독일에서 설립이 됐고요. 18년 한국 지사에 오픈이 됐고, 연속 혁신 기업 탑 100에 선정이 됐고, 가장 빠른 성장률 증량에 전 세계 이번에 6위를 했고요. 이어서 최고 매출 성장 기업. 이거 하나만 받을 수도 있는데 연속 매출 성장 기업으로 4년 연속 수상. 심지어 이 직접 판매 업계에서 최초라고 합니다. 최초. 그만큼 도기PM의 성장률이 계속 우세하다. 근데 잠깐의 순간적으로 반짝이는 것이 아니라 도기PM도 현장세를 보시면요, 계단 밟듯이 이렇게 성장을 한 회사이거든요. 그래서 안전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계적인 신용조사 회사에서도 신용평가 100점에서 99점 트리플 A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품력이 있는가 없는가는 도기PM만 가지고 있는 독보적인 특허, 그 다음에 새로운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개발하기 위해 각 분야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진 룩셈부르크 과학기술연구소와 오스트리아 웰스에 있는 오스트리아 응용과학대학교와 협력하여 연구자들이 만든 건강식품입니다. 그냥 단순히 일반 사업자들이 만든 게 아니라 정말 전문가들이 까다롭게 만든 식품이고요. 그 중에서도 그냥 만들어내기만 했냐, 이 식품이 사람이 섭취를 해야 하면은 이 사람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사실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식품을 만들었을 때 독성이 있는지 없는가, 그런 부분에서도 주기적으로 저희는 검사를 하거든요.
TUB 기간입니다. 독성 테스트를 진행을 꾸준히 해서 이 기준을 지키는 건강보조식품은 5%에 불과한데 그 중에서 독일 PM이 들어가 있고요. 엄격한 의약품 산업표준 독일 GMP는 정말 의학계에서도 유명할 만큼 받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돈이 없으면 또 받지도 못하는 마크입니다. 근데 저희 재정 기반이 탄탄한 회사이다 보니까 이 독일 GMP는 당연하게 통과가 되었고 아무래도 생산 시 제조 환경, 제조 과정, 최상의 순도, 최고의 품질 보장까지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외로 천연 감미료, 천연 향료, 무강 부재, 논 GMO는 저희 미국이나 외국 제품에는 다 마크가 들어가야 있어요. 근데 저희 한국에는 식약처 기준으로 의해서 이 마크를 넣지는 못하는데 그만큼 유기농 식품이라는 거, 정말 안전한 건강식품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 제가 최근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정말 모르시는 분이 이 독일 피임 건강식품을 갑자기 제가 그 SNS로도 이 마케팅을 전달을 하다 보니까 모르시는 분이 댓글에 중국산이라고 중국산이라고 그다음에 이거 한국 식약처 받은 거 드세요 이렇게 댓글을 달아놓은 거예요. 정말 모르시는 분이죠. 독일 피임이 어떻게 중국산이고 이 마크 자체 그냥 모르시고 그냥 이렇게 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제대로 안 알아보고 댓글을 그냥 이제 막 부정하고 싶어서 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잘 모르시는 상태에서 이렇게 툭툭 내뱉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냥 그럴 때는 그러려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몰라서 얘기를 하는 거구나. 근데 저희는 진짜 믿고 먹을 만큼 나도 내 죽기 전까지 평생 먹을 수 있을 만큼 안정성 한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 확신을 전달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인증 마크들 중에서도 도핑 테스트 통과. 저는 앞에 마크들을 얘기를 해도 잘 안 와닿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일 많이 강조를 하는 게 도핑 테스트 통과예요. 근데 도핑 테스트 통과도 모르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예시로 이제 얘기를 하면 국가대표 선수들을 예시로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예가 이제 노박 조코비치. 테니스 세계 랭킹 1위 선수가 이제 코로나 제일 유명한 거 코로나 시대 때도 주사를 맞지 않았죠. 내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모르는 이 주사를 이 소중한 내 몸에 나는 맞을 수 없다. 근데 심지어 그 나라에서는 뭐 입국도 못하게 막았었고요. 경기도 못 나가게 했었어요. 근데 정말 당당하게 안 나갈게, 나 안 나갈 거야 이렇게 말한 선수예요. 근데 국가대표 선수가 어떻게 보면 선수 활동을 못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맞지 않겠다 하면은 그거에 대한 자유의 선택의 의지를 달라 막 이런 걸로 기사가 진짜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런 선수가 정말 주기적으로 자주 먹는 게 뭐야? 독일 피임 식품입니다. 그럼 저는 이것만 딱 얘기했을 때 진짜 믿고 먹을만 하지 않나? 하고 그거를 증명해주는 거 저는 같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 금메달리스트 국가대표 김준호 선수도 선수 생활 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독일 PM 식품을 드시고 그다음에 도핑 테스트까지 통과를 하면서 선수 생활을 했었다는 거. 그 외에도 정말 유명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 넣고 싶은 유명인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래도 대표적인 이제 예시는 신세계그룹 회장 정윤진 회장 인스타그램에 들어가시면 개인 사진이거든요. 이렇게 작게 보이는데 액티바이즈랑 리스토레이트예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제 유명인이 사진을 올리게 되는 거고 그 외에 이제 연예인들은 방송에서 본인들이 직접 입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거 너무 좋다고. 그러니까 너네도 먹어봐. 약간 이런 식으로 이 멘트를 분명하게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 부분을 보고 좀 많이 놀랬던 것 같습니다. 유명인들이 이 네트워크 마케팅 제품을 추천하기가 조심스러울 텐데 이렇게 정확하게 전달을 한다는 거는 얼마나 좋았으면 얼마나 본인이 먹고 효과를 느꼈으면 이렇게 추천을 할까에 대한 그 진정성을 저는 느꼈었고요. 배우 박시우 같은 경우는 이제 아버지 앞에서 이제 이렇게 타드린 모습을 공중파 방송에도 나오게 되더라고요. 제품력을 말하는 부분 중에서 이런 안정성에 대한 마크들도 중요하지만 왜 뭔가 특별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만 해도 정말 건강식품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다른 건강식품이랑 뭐가 다른지 진짜 좋나? 이런 거를 비교를 해봤었을 때 저희 특허 기술 같은 게 많이 사이트에 올라와 있죠. 그 중에서도 이제 NTC 기술이 이 영양소가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곳으로 세포의 안과 박으로 정확하게
전달한다는 뜻이 NTC 기술인데 저희 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말 많은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세포들이 건강한 세포가 있고 안 건강한 세포가 있고요. 그 세포들 중에서도 뭐 비타민 C가 부족하고 뭐가 어떤 거는 비타민 B가 부족하고 이렇게 다 다르거든요. 근데 세포들은 말을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노화되는 몸을 위해서 이제 영양소를 섭취를 하는 건데 이 늙은 세포에 노화가 된 세포에 영양소가 정확하게 찾아가는 거를 이제 NTC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 보통 건강식품을 먹으면요 소화하기도 힘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캡슐 넘기는 것도 힘든 사람들이 많고요. 그 중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정말 하나하나 저는 먹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10알, 20알 저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냥 3알도 먹는 것도 대단하다. 이 정도로 저는 이 캡슐 넘기는 것도 힘들었고 저는 위랑 장이 약했던 사람이고 지금도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정말 예민하거든요. 근데 한 번 먹으면 소화가 안 되니까 계속 여기서 얹히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캡슐을 먹었을 때. 근데 그 이유가 왜 그러지? 나는 내가 뭐 물을 안 먹어서 그런가?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가 문제일까? 하루 종일 이 캡슐을 섭취를 하고 나면 불편함이 느껴지니까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건강 때문에 의무적으로 먹었었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일반 식품들은 소화기관의 흡수를 거치고 소화기관 중에 하나라도 건강하지 않으면 영양소는 흡수율이 떨어지고 배출이 된대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먹고 식도를 넘어가서 이제 위에서 멈추게 되는 거죠. 위와 장에서 멈추고 저는 영양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바로 배출이 되는 겁니다. 저는 신장도 약간 약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물을 많이 섭취할 수도 없어요. 왜냐면 계속 화장실 가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장기들이 건강하지 않아서 약간 타고난 그런 약함이 좀 있어서 소화가 힘들었구나. 특히 오메가3를 먹었을 때 이 역류하는 거, 내 입에서 이렇게 냄새 나죠. 역한 냄새. 그런데도 저희는 중요하다는 걸 아니까 꾸역꾸역 먹었었거든요. 근데 이 그 역류하는 그 냄새도 위랑 장이 좀 약한 사람들은 더 역하게, 더 강하게 느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PM 식품은 뭐예요? 대사 과정이 다릅니다. 구강 점막 흡수를 통해서 섭취를 하자마자 혈관을 타고 세포로 흡수, 빠르게 이동되어 에너지로 바로 사용이 된대요. 그 중에서도 저희는 이 흡수가 남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용성을 수용화시켰기 때문인데요. 지용성을 흡수를 시키려면 간에서 담즙이 분리되어 영양소를 유화시킨 다음 소장에서 흡수, 그래서 소화와 흡수가 어렵다고 하는데 보통 캡슐은 이제 흡수율이 10%, 태블릿이 10%, 식품이 20%인데 나머지 수용성 비타민은 B와 C이고 나머지는 지용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식품을 섭취를 하면은 B와 C를 제외하고는 다른 걸 다 섭취를 했었을 때 흡수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독일 PM 식품은 그런 흡수가 어려운 건강식품을 수용화시켰다. 우리 몸을 수분으로 이루어졌잖아요. 수분화시켜서 흡수율이 굉장히 빠를 수밖에 없고 높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제 그 지용성을 수용화시키는 영상인데요. 그게 마이크로솔브 기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영상을 보고 가시겠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정말 마이크로솔브 기술을 진짜 자주 보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비즈니스를 전달을 할 때도 정말 제가 데모 실험을 해요. 모르시는 분들한테 이 마이크로솔브 기술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저도 계속 볼 때마다 놀라워요. 어떻게 이 기름성을 띠는 식품들을 수용을 시킬 수 있지? 수분으로 만들 수 있을까? 수분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는 수분 입자보다 물 입자보다 더 작아야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이거를 과학적인 기술로 만들었을까에 대한 그거를 저는 설명을 할 때마다 진짜 매력을 너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섭취하는 것도 간편하게 느끼고 쉽게 느끼고 부담스럽지 않게 느끼고 저도 캡슐 넘기기가 너무 힘들었지만 아침에 화장하면서 마실 수 있고 지금도 내가 뭐 활동을 하거나 뭐 누군가를 만날 때도 커피 대신에 마실 수 있고 이런 간편성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런 간편성을 통해서 제 몸에 영양소가 채워지니까 편리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럼 뭐예요? 계속 손이 가죠. 아까 저희 시장성에 검토하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시장성은 재구매율이 계속 있어야 되고 많은 분들이 계속 찾아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서 계속 손이 가는가, 정말 나는 이걸 먹고 좋아지고 있는가 해서 많은 분들이 매력을 느껴야 가능한 건데 근데 독일 PM 건강식품은 가능하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즉각적으로 효과를 느끼는 게 뭐예요? 액티바이즈예요. 액티바이즈 아직 한 잔 못 드신 분들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있으시다면 오늘 지금 바로 한번 드셔보세요. 드셔보시면 진짜 다름이 뭐냐면 먹는 순간 보통 최대 30분 내, 빠르면 15분 내에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타나거든요. 막 사람마다 반응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막 간지러움을 느낄 때도 있고 만약에 붉은 반점이 나올 때도 있고 아니면 진짜 신기한 게 림프관 부위마다 나타나는 분들도 있고 정말 반응이 다 다릅니다. 근데 그 반응들이 부작용이 아니라요. 영양소가 흡수가 돼서 내 필요한 안 좋았던 부위 그리고 필요한 영양소가 필요한 부위에 반응들이 나타나는 건데 이게 액티바이즈에 들어있는 나이아신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 나이아신들이요 혈관에 있는 적혈과 그 찌꺼기들을 유연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서 혈관이 확장이 되니까 나타나는 반응들인데 보통 저희가 혈관 청소 평상시에도 하지 못하고 세포가 건강하게 어떻게 만들어내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저희는 그냥 시간이 흘러가듯이 살고 있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뭐가 안 좋아져요? 예를 들어서 뭐 특히나 대표적인 게 뭐 고혈압 아니면 뭐 당뇨 이런 것들이 있죠. 붓기 뭐 다리 저린다, 팔 저린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시작이 혈관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보시면은 20대 혈관 사진, 60대 혈관 사진 우리의 노화는 저희가 거스를 수가 없어요. 혈관은 자기 나이만큼 막혀있다고 하거든요. 세포도 시간이 흐르면서 노화가 되고 저희 혈관도 노화가 되기 시작해요. 그럼 나이가 든다는 거거든요. 장기들도 나이가 지금 들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근데 저희는 이 노화를 막을 수 있나? 막을 수는 없지만 대비를 할 수는 있다는 거죠. 처음에는 이렇게 깨끗하게 흘러갑니다. 혈액들이. 근데 내가 관리가 안 되고 예를 들어서 계속 뭐 안 좋은 거 먹고 그 다음에 우리 이 숨 쉬고 있는 도중에도 저희는 독소를 계속 흡입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독소도 넣고 그리고 저희는 대표적인 또 뭐예요? 칼슘 유실이래요. 칼슘 유실도 어쩔 수가 없어요. 저희가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칼슘을 또 먹어야 되는데 이 칼슘도 유실이 되면요. 칼슘의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그 유실된 게 혈관에 또 막힙니다. 독소, 노폐물, 칼슘 유실 그리고 적혈구 다 쌓이면 뭐예요? 여기가 막히게 되죠. 이거를 저희가 뺄 수 있어요? 청소할 수 있나요? 못해요. 그거를 할 수 있는 게 액티바이즈 역할이고 건강식품 섭취 역할이라는 겁니다. 안 먹지 않으면 뭐예요? 당연히 우리는 노화가 들기 때문에 질병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주변만 지금 봐도요. 사실 이제는 젊은 사람들도 안전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만큼 환경도 많이 변했고 저희들의 식습관도 너무 많이 변했고 생활 패턴도 너무 많이 변했기 때문에 노화는 더 급격하게 빠르게 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작년에 제 지인분에 건너서 소식을 들은 게 뭐냐면 저보다 어린데 30대 초반에 그 친구가 뇌졸중에 걸린 거예요. 정말 갑자기 하루아침 만에. 근데 생각해보면요 하루아침에 오실 수는 없어요. 분명히 이 머릿속에서 반응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두통이 계속 온다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기억이 깜빡깜빡 된다라든지 그런 부분 반응들이 있었을 텐데 우리는 일상생활을 열심히 살다 보니 계속 그냥 약간의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두통이 오면 병원을 가거나 아니면 왜 두통이 오는지를 조금 우리 몸에 관심 기울여서 가져봐야 되는데 그냥 약 먹고 말지 그냥 넘기시게 되고 오늘 좀 부었네. 근데 사실 붓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저희 뭐 패턴이 안 좋아서 붓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그냥 넘겨요. 오늘 좀 붓네. 뭐가 문제인지 모르고. 그리고 다리가 저리네.
근데 계속 다리가 저려. 어떡하지? 뭐가 문제? 이걸 문제점을 찾지 못하고 그래서 넘기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질병들이 쌓여서 뭐예요? 결국은 수술을 하게 되고 이제 병원비로 큰 지출이 나가게 되고 결국은 후회하게 되는 그 순간들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러지 말자고요. 저희가 건강식품도 아파서 먹는 거 아니에요. 간혹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언제까지 먹어야 되는 이 질문도 간혹 저는 받거든요. 근데 저는 죽기 전까지라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저희는 살아가면서 계속 안 좋은 환경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우리는 차 옆으로도 막 걸어다니고 하잖아요. 정말 안 좋은 연기들을 흡입하게 되고 안 좋은 환경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거를 좋아졌다고 해서 그만 스탑을 해야 되나가 아니라 계속 먹어야 된다. 나의 몸을 위해서, 대비를 하기 위해서라도. 액티바이즈를 먹으면은 사람들마다 이제 부위별로 다른 반응이 나타나는데 진짜 신기한 거는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똑같은 내 몸이지만 내가 봤을 때 똑같은 나이인데 내 몸 컨디션은 하루하루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맛도 다르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어떤 날은 진짜 감기는 약하신 분은 신맛을 느낄 때도 있고요. 단맛을 느낄 때도 있고 짠맛을 느낄 때도 있고 저는 진짜 피곤할 때 매운맛을 간혹 느끼기도 하거든요.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뭐지 매콤한데 약간 그걸 느낄 때도 있어요. 이게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액티바이즈 한 잔으로 자가 셀프 건강관리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반응들을 체크를 하고 증상들을 체크를 해서 내가 더 심해질 수 있는 질병을 대비를 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 독일 PM 비즈니스 중에서도 3종 세트가 거의 70% 차지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 저는 제일 매력적인 건 액티바이즈도 있지만 요 파워 칵테일이기도 해요. 파워 칵테일 단품가가 12만 원이잖아요. 근데 저희 나중에 이제 보상을 알려주시는 강사님께서 더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실 거긴 한데 오토십이라는 정기 구독을 하면 더 저렴해져요. 파워 칵테일이랑 스토레이부트 구성으로 13만 원대거든요. 근데 단품만 샀었을 때도 지금 이 파워 칵테일 하나에 들어가 있는 영양소, 항산화, 그 다음에 과일, 야채 56가지 다 들어가 있죠. 식물 영양소 32가지 다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유산균, 식이섬유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이 금액이에요. 저는 이거에 보고도 와 진짜 가성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보통 일상생활에서 야채 채소 섭취하기도 힘들고 야채 채소도 독성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유기농을 찾기도 해요. 근데 유기농 그 야채 채소도 싸나요? 저렴하지 않잖아요. 비싸요. 요즘 식자재 값도 엄청나게 물가가 올라서 한번 장 보면은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남편이랑 둘이서 있는데도 거의 한 10만 원 넘어가는 그 식자재를 사서 일주일 못 먹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채소값, 야채값 올라갔는데 적합한 금액에 이제 파워 칵테일을 섭취를 하면서 내 몸에 영양소를 채워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액티바이즈는 아까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리스토레이트는 부족하신 분들은 무조건 2포씩, 3포씩은 저는 먹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특히 제가 앞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노화가 되기 시작하면 칼슘 유실이 계속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이 잘 다치고 이제 뼈 수술을 많이 하게 되고 잘 안 붓고 예를 들어서 칼슘 유실 중에 하나가 석회 이런 거 끼고 그 중 하나 증상인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칼슘이 유실이 되지 않게끔 하려면 채워줘야 돼요. 계속. 그거 아세요? 칼슘도 부족하면요 이 감정기복이 심해져요. 우울증이 빨리 오고요. 여자들이 더 예민해져요. 그래서 칼슘과 미네랄은 필수 섭취다. 부족하신 분들은 충분히 더 많이 섭취를 하셔도 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독일 식품은 안정성, 그 다음에 시장성도 보장이 되었지만 지속 가능성의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미래를 보장할 수 있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될 수밖에 없는 건강식품이고 그와 플러스 이제 기업에서도 월드 비전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가치 공유를 하고 있고요. 보통 기부도 내가 하고 싶지만 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단돈 10,000원이라도 뭔가 자기와의 싸움에서 계속 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10,000원 기부하고 싶은데 이 10,000원으로 맛있는 거 먹고 싶고 10,000원 기부해야 될 것 같은데 또 다른 거 사게 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저는 감사했던 거는
내가 나한테 필요한 건강식품을 구매해서 먹는데, 챙겨 먹는데 일부 금액이 자연스럽게 기부가 된대요. 도움이 필요한 곳에.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도 매력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희 포장재 처음에는 뭔가 모르시는 분들이 뭔가 이렇게 촌스러워 보이고 안 이뻐 보이고 하잖아요. 근데 그만큼 이유가 있다는 거. 환경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천연 원료 수급부터 제조까지 되어 있고 패키지까지 지속 가능한 방식 채택으로 만들어진 무독성 잉크, 친환경 종이 사용, 미네랄 오일이 없는 박스 재질 등으로 만들어졌다는 거. 이렇게 기업이 이 건강식품 하나에 얼마나 많은 정성을 썼는지를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직장인들 지금 돈 벌고 있는데도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왜 투잡을 알아볼까요? 왜 쓰리잡을 알아보고 왜 부업이 활성화가 됐을까요? 현재 벌고 있는 소득에 만족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직장인일 때, 프리랜서일 때 나가는 고정 지출은 많은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들어온 소득이 없는 거예요. 저는 가만히 있어도 들어온 소득을 너무 만들고 싶었고, 왜냐면 저희는 지금 가만히 있어도 뭐 이렇게 고정 지출 거의 나가는 게 많잖아요. 전 저만 해도 거의 100만 원 넘거든요. 생활비 다 포함해가지고. 근데 그만큼 들어오는 게 있냐라는 거죠.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부업을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부업도 뭐예요? 계속 내가 이동을 해야 돼요. 어디 출근, 저기 출근,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뭐예요? 그러면 시간도 많이 할애가 되고 부족합니다. 시간이. 근데 독일 PM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시작을 하게 되면 내가 시간도 아낄 수 있고 비용적으로 배로 더 벌어갈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거. 자영업에 대해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진짜 요즘 곡소리가 나죠. 여기저기서. 자영업 힘들다, 자영업 하지 마라. 이제는 예전 같았으면 자영업 추천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자영업 하지 말라는 소리가 진짜 요즘 너무 많이 들어요. 힘들다는 소리가. 지금 저희 엄마도 자영업을 하시다가 지금 많이 얘기를 하시는 게 이 유통 형태가 많이 달라진 거죠. 유통 형태가. 예전에는 사람들이 가게에 많이 찾아왔거든요. 지나가다가 들리게 되고 찾아오게 되고 하게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뭐예요? 저희 폰으로 거의 다 해결하죠. 뭐 출금, 입금, 뭐 쇼핑, 뭐 구경하는 거, 알아보는 거 전부 다 폰 하나로 서치가 되기 시작하고 정보를 다 얻을 수 있는 시대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 시간을 그렇게 활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도 자영업이 힘든 이유가 뭐예요? 요즘 그 자영업이라 치면은 음식점들이 많잖아요. 음식점 밀키트 정말 많이 잘 나오죠. 밀키트로 구매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진짜 맛집들도 획기적인 메뉴가 있는 거 아니면 그것을 유지를 하는 게 힘든 것 같습니다. 저희 독일 PM을 선택을 하는 순간 나는 무엇을 하면 된다? 해강 부그룹이라는 프로그램,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만 하면 된다. 부자들이 버는 돈의 방식 아까 설명드렸을 때 시스템이 있는가 없는가였잖아요. 해강그룹에는 만들어져 있는 시스템, 이런 자리를 활용을 하면 되는 거고요. 독일 PM에서는 해주는 건 뭐예요? 제품 지속 가능성 연구, 뭐 포장재 개발, 물류, 회계 정산, 기업 법률, 세금, 뭐 홈페이지 관리, 막 광고 이런 거 내가 다 안 해도 돼요. 이미 본사가 해주고 준비를 해주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활용을 해서 이 좋은 일이 있다는 거, 돈이 어떻게 벌린다는 거를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만 하면 된다. 이제 그 스텝이 이제 비즈니스 입문 과정이 있는데 자세한 거는 이제 그 다음 강사님께서 알려주시긴 할 거지만 내가 시작을 한다 했을 때 이제 매니저 패스라는 게 있어요. 이제 사업자 기준을 달성을 하게 되고 그럼 뭐예요? 나 돈 떨어지고 가만히 있어야 되나? 뭐부터 해야 되지? 이거 궁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저희 해강그룹에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뭐 카톡방 입성이라든지 이걸 해서 많은 분들에게 정보를 먼저 얻으세요. 내가 배우는 게 가장 먼저입니다. 내가 이해를 하고 내가 배우는 게 가장 먼저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 도움을 많이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 트레이닝을 들어가야 됩니다. 저희는 독일 PM이 또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게 뭐예요? 제품 판매로만 생각을 하시거든요. 아니에요. 저희는 내가 알고 있는 이 비즈니스 형태, 일의 형태를 알고 배우고 그것을 그대로 상대도 할 수 있게 교육을 하는 시스템이에요. 그 부분을 내가 하려면 나부터 트레이닝이 되어야겠죠. 비즈니스를 어떻게 전달을 하는지, 그리고 내가 이 일을 왜 시작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스폰서님, 추천인, 후원자분과 함께 미팅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모르시면요 무조건 그냥 질문을 하시는 게 저는 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는 건강식품을 다루는 또 비즈니스 사업가들이기 때문에 건강식품을 드시는 부분에서 나타나는 반응들, 그 다음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가 의사가 되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전문적인 사람처럼 얘기를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인 상식과 정보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알려면 어떻게 해요? 공부를 해야겠죠. 이해를 해야겠죠. 그거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이제 관련 도서인 거고, 네트워크 마케팅이 돈이 어떻게 걸리는지, 이게 왜 복제 교육이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비즈니스 확장하는 레버리지 소득인지 이해를 하려면 또 책을 읽으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또 배울 수 있는 공간이 이런 공간인 거예요. 부산에는 매주 목요일마다 진행되고 있는 비즈니스 세미나, 그 다음에 해강그룹에서도 요일마다, 월마다 저희 주기적으로 다 줌 미팅이든 본사 비의 세미나든 다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 나의 몸을 옮겨서 에너지를 얻고 배우는 것부터 먼저 하세요. 내가 이해가 되어야 말로 나올 것 같다 하시면 무조건 빠지지 않으시고 배우시면 됩니다. 그러면 얼추 흉내라도 낼 수 있어요. 내가 말 못하면. 진짜 이 일은 내가 뭐 말을 잘해서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언변이 좋아야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진짜 그 확신 하나로 전달되는 일인데, 그 확신은 어디서 전달이 되냐면 내가 이해가 되었을 때, 머리로 말고 머리로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이해가 되었을 때 이 에너지가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준비가 되었다면 일단 전달해보는 거예요. 또 여기서 또 스탑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뭔가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야 되고, 뭔가 내가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은데에 대한 그 완벽주의 때문에 선뜻 행동을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한 번은 해보세요. 그 한 번 전달, 그러니까 내가 말 실수해도 괜찮아요. 말 실수해도 괜찮은데 내가 본 거, 내가 이해한 거를 일단 내뱉어 보면은 그때 그 경험 토대로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하고 경험이 쌓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노하우가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스텝 과정이 있다라는 거, 근데 이걸 모르고 이해가 안 되시면은 나의 스폰서님과 나의 추천인과 소통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 마지막인데요. 살아남기 위해 사는 삶보다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싶은 삶을 위해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보통 삶을 살 때 뭔가 결정을 해야 되고 선택하는 부분에서 고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내 자식한테 좋은 거 이런 거 해주고 싶은데 못 해주고, 난 이렇게 챙겨주고 싶은데 안 해주고, 이런 것들이 사실 나와 계속해서 싸워야 되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고, 싱글이신 분들이나 이제 결혼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재정적인 고민, 뭔가 좋은 데 더 가고 싶지만 뭐예요? 저희 가성비 따지죠. 어디가 더 저렴할까? 어디가 조금 더 싸게 갈 수 있을까? 어디가 좀 더 혜택적으로 내가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금액적 비교가. 그 다음에 특히 성수기 때는 뭐 요즘 이제 성수기가 다가오지만 금액이 엄청나게 올라가죠. 여행지가. 근데 우리는 또 무슨 고민을 해요? 여행지 이 성수기 빼고 다른 날 가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되고, 내가 좋은 거 먹고 싶고, 맛있는 거 먹고 싶고, 좋은 거 입고 싶고, 나도 저거 가지고 싶고, 또는 내가 이걸 하고 싶고, 저거 배우고 싶고 하는데, 결국은 우리 고민하는 그 선택지가 뭐예요? 돈이에요. 경제적. 내 지갑이 여유가 있는가? 또는 내가 시간이 있는가? 근데 그런 부분에서 그런 선택들에 대한 고민을 이제 하지 마시고, 내가 원하는 삶, 내가 배우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그 다음에 내가 살아가고 싶은 사람으로서 꿈꾸면서 살아가시는 오늘 이 순간부터 살아가시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